경상북도 포항에는 100년의 역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500m의 거리에 80여 채의 일본의 가옥이 남아있는 거리입니다.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 가옥들이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아 그 시대의 과거 역사도 짐작할 수 있는 교훈의 장소입니다. 또한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의 배경으로 등장해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포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인 과메기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포항에 있는 구룡포항입니다. 구룡포항은 한때 고래잡이로 유명한 항구였으나 지금은 오징어잡이 배와 대게잡이 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룡포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5년에 일본인들이 구룡포항을 건설하면서 큰 항구가 되었는데요. 구룡포 앞바다가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구룡포에 일본인들의 유입이 늘어났고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는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가옥과 거리가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하여 과거 역사의 산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구처럼 보이는 곳을 통해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가파른 계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단과 돌기둥들은 1944년도에 일본인들이 세운 것인데요. 왼쪽 61개, 오른쪽 59개로 총 12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돌기둥에는 구룡포항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구룡포 이주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패전으로 일본인들이 떠나자 구룡포 주민들은 그곳에 시멘트를 발라 기록을 모두 덮어버리고 돌기둥을 거꾸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 순국선열을 위한 추문각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 위로 올라서면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의 한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계단 위에서 찍은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곳 일본인 가옥거리는 인기 있는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계단에서 내려다본 어촌의 모습이 서민의 생활상이 잘 드러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계단 뒤쪽으로는 멋지게 생긴 여러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한 조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룡포는 승천하던 10마리의 용 중에 한 마리가 추락하고 9마리만 무사히 올라가다고 해서 구룡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자그마한 공원입니다. 한편에는 구룡포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룡포 파노라마라는 이름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구룡포가 변화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일제강점기의 구룡포 방파제 축조와 도로 개설 등에 관여한
도가와 야스구로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성덕비를 볼 수 있는데요. 구룡포 주민들이 시멘트로 덧칠하여 현재 비문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기는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공원의 가장 끝쪽에는 충홍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60년에 건립하였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룩되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을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구룡포의 아름다운 마을도 한눈에 구경하며 이동해 보았는데요.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과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과메기 문화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 지역은 2007년 7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과메기를 홍보하고 품질 관리를 위하여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을 건립하였다고 하는데요. 문화관 안으로 들어서면 구룡포 과메기를 주제로 한 포항 지역 우수 학생들의 작품 기증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서는 과메기의 다양한 콘텐츠와 구룡포 지명의 유래와 어촌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터치풀이라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요즘엔 손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물고기들에게 해로워 손을 넣는 행동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물고기들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횟집 수족관에서 자주 보던 물고기들도 볼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현재는 눈으로만 관람할 수밖에 없어 아쉽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룡포의 유래와 전설을 알 수 있는데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거대한 용 10마리가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한 마리가 바다에 떨어지자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폭풍우가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9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라 하여 구룡포라 한다고 합니다. 구룡포 마을은 청동기 시대부터 대단히 규모의 칠학이 형성되었음을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00년대 구룡포는 어업전성기의 시작이었고 1910년부터 일본식 선진 어법을 대거 수용하여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어업의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도시 재생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실제 크기의 배 모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꽁치나 청어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배 앞에는 조타기와 함께 선장 복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멋진 선장의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유명호로 1945년 구룡포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1980년까지 실제로 조업하던 어선이라고 합니다. 한켠에는
구룡포 조선소가 자리한 마을의 디오라마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어 어촌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녀하면 제주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구룡포에도 많은 해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몇몇 해녀들이 4.3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시절에 난국을 피해 작은 어촌인 구룡포에 모여들어 정착하였고, 이들과 함께 자연스레 구룡포 해녀들이 생겨나 물질을 시작하였습니다. 포항시에는 구룡포, 장기면, 호미곶면 등의 750여 명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 시절 구룡포 마을의 어느 한 집을 본따 만든 곳도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낮은 돌담과 함께하고 있는 집의 처마에는 생선을 매달아 말리고 있는데요. 정겨운 어촌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고향집 느낌입니다. 과메기 문화관답게 과메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과메기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메기는 말린 청어인 관목청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꼬챙이 같은 것으로 청어의 눈을 뚫어 말렸다는 뜻입니다. 관목은 관메기로 불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과메기가 되었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한 선비가 추운 겨울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는데, 해변가를 낀 언덕 위 나무에 물고기의 눈이 나뭇가지에 끼인 채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배가 고픈 나머지 물고기를 찢어 먹었는데 맛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였고 고향에 돌아온 후 옛날에 그 맛을 잊지 못해 겨울마다 집에서 청어를 그 방법대로 말려 먹었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과메기의 건조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은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30마리씩 새끼줄로 엮어 15일 정도 말린다고 합니다. 현대 방식은 꽁치나 청어를 양쪽으로 접을 떠서 내장과 혀, 머리를 제거하고 말린다고 합니다. 과메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급속 동결한 싱싱한 꽁치를 손질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세척하고 깨끗한 해안가나 위생적인 건조실에서 쫀득쫀득하게 말려서 위생적인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포장하면 우리가 먹는 과메기가 완성됩니다. 과메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유의 쫀득함이 매력적인 겨울철 힐링 먹거리인데요. DHA 함량이 매우 높아 심근경색, 뇌경색 방지 및 피부 노화 방지 등 영양학적으로 성인병 예방에 좋은 영양 만점의 건강식품입니다. 과메기 문화관 4층에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망대 망원경으로 바다도 보고 구룡포의 아름다운 마을도 한눈에 구경할 수 있어 여유와 쉼을 누리다 갈 수 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서 나와 마을을 다시 둘러보기로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인 만큼 곳곳에 아름답고 멋진 조형물과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천천히 구경하며 산책하기에도 좋은 마을입니다.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의 주인공인 동백이가 살았다는 집도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이 집에서 쭉 내려오면 일본인 가옥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 세트장처럼 일본식 목조 건물이 있는 거리인데요. 가옥들의 색과 창문, 문의 모양에서부터 일본스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촬영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유명세를 치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동백이가 운영하던 술집이 가장 인기 있는 명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는 주인공이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와 함께 일본인 가옥거리의 발자취를 재현하고자 1900년대 당시 형태로 제작한 우체통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 대부분이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드라마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생계를 이어온 공간이자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약 1900년경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곳 구룡포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가진 게 작은 목선뿐이었지만 일본은 커다란 배로 거대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구룡포 일대에 항구가 생기면서 일본인들의 유입은 더욱 커져 주변에 여관이나 고급 일식집들이 자리 잡는 등 상권과 주택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일본인들의 집은 모두 비워졌다고 합니다. 가옥들은 구룡포 원주민 및 조선인들에 의해 전소되거나 부서졌다고 합니다. 1945년 미군정 청령에 따라 미군정이 관리해왔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적산가옥으로 지정하여 악류 및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집들이 파괴되어서 그나마 일부만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2010년 포항시가 인수하여 남아있는 이록들을 소재로 리모델링하여 일본에 의해 착취되었던 우리 경제와 생활문화를 기억하는 산교육장으로 삼고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창과 벽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들 속을 걷고 있으니 과거의 시간을 걷는 듯하고 일본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흥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비춰주는 것 같아 한편으론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애국심을 다지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 끝쪽에는 조금 더 특별한 가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룡포 근대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920년대 가가오현에서 온 하시모토 젠기치가 지은 2층 살림집으로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가옥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건축 자재를 직접 운반하여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일본식 건물의 다양한 구조적, 의장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안방으로 하시모토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린 시절 막내딸이 부모님과 함께 안방을 사용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실내 난방 장치로 나무틀에 화로를 넣고 이불로 세워 무릎이나 발을 녹이는 고다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룡포의 풍부한 어자원은 일본 어부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황금빛 엘도라도 구룡포는 가난한 일본인 어부들에게 새 시대, 새 삶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시절 사용하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근대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가옥은 한국과 일본 건축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축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하시모토 일가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오랫동안 한국인이 거주하였으나 2012년 복원공사를 하여 현재의 근대문화역사관으로 개관된 것입니다. 김목도를 따라 생활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어 1920년 당시에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당시 부엌과 식당이 있었던 곳이지만 복원 당시 외부에 있어 철거돼 버린 화장실을 복원한 것입니다.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으며 창살과 난간 등 일본식 건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가족들의 침실로 사용된 방이라고 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가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방과 방 사이에 나무로 된 창살을 넣어 통풍과 환기가 잘 되고 빛이 들어오도록 한 구조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쿠노마는 일본의 건축물 중 방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고 붓글씨나 그림을 걸어 놓는 곳을 말하는데요. 바닥이 방바닥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각 가정의 불을 상징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당시 많은 불을 축적한 적산가옥의 모습을 둘러보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100여 년 전인 그 시대의 과거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낡은 지붕과 붉은 벽돌, 뻥 뚫린 나무 창살. 무엇 하나 오래되지 않은 것이 없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일본인 가옥거리에 들어서면 마치 빛바랜 풍경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 가옥들이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자리 잡고 있어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0여 년 전의 시간을 오롯이 품은 이 일본인 가옥거리를 걸으며 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